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 주입니다. 다들 기쁜 마음 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양해를 또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잇몸이 안 좋아서 오늘 잇몸 치료해서 마취를 좀 많이 했더니 지금 이렇게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 입이 이렇게 약간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야 되는 거니까 찍습니다. 하여튼 별 문제는 아니고요. 아침에 잇몸 치료를 좀 과하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추석 이후 전망, 더 추석 이후 거래량 터질까, 여러 추석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주제입니다. 요것도 요즘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제목은 주상복합이 다시 각광받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금과 옥조 같은 좋은 정보를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명절 때 뭐 하세요? 그냥 지루한 연휴예요? 아니면 바쁜 연휴예요? 지루하죠. 원래 연휴는 그런 거죠. 저희는 이번 연휴 막에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군대 가야 돼갖고 좀 특별합니다. 저 같은 경우. 네, 바쁘면 좋죠, 뭐. 네네. 자, 오늘은 주상복합이 다시 각광받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주상복합이 가장 각광받았던 시기가 있었죠. 98년인가요? 99년쯤에 우리가 탑펠이라고 얘기하는 도곡동에 타워팰리스가 삼성 계열사 입주하고 가장 비싼 아파트로 등재된 시기가 요때쯤이었죠? 네, 분양할 때는 미분양이 미분양이 많았고요. 많았죠. 예. 사실 준공 될 때쯤까지도 미분양이었어요. 예. 이제 준공 후 입주하니까 이제 막 치고 올라가서 초고층 주상복합의 시대가 그때부터 열린 거죠. 이 탑펠이나 지금 오늘 주제와 같은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상복합의 장점과 단점으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상복합의 장점이라면은 일단 살기가 편리하다는 거죠. 또 프라이빗하고 이런 거죠. 보안성이나. 그거는 이제 타워팰리스에서 보안성을 강화한 거고 아무래도 상업 지역에 지어지니까 여러 편의시설이 많고 또 단지 내에서도 아래층에 상가가 있든가 아니면 단지 내에 상가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 일반 아파트보다는 매매가가 훨씬 싸죠. 근데 전세가는 꼭 싸지는 않습니다. 전세가는 더 비싼 경우들도 간혹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돼요. 예. 예를 들면 일단 재건축가는 정반대잖아요. 예. 대지 지분이 당연히 작을 수뿐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지 지분이 작아서 이제 재건축 가능성은 낮기는 하지만은 대신에 여기는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을 절대 비교를 하는 그거는 맞지는 않죠. 아무래도 상업 지역은 용적률이 훨씬 높게 적용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실사용 면적 면에서 일반 아파트는 발코니가 있으니까 확장형 호람 넓게 쓸 수 있는 데 비해서 주상복합은 발코니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요즘 새로 나오는 거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 실사용 면적이 일반 아파트보다는 적죠. 아무래도 또 구조가 답답하게 돼 있는 경우도 많고. 그게 대표적인 말인 것 같아요. 주상복합의 단점을 너무 답답하다 이 말이 일반인들 사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단점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번 상승장에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현저하게 적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들면서 보니까 일부 주상복합이긴 하지만은 상승폭이 점점 확대돼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가 뭔지 또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르는 이유, 곽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예.
그 일반 아파트하고 주상복합이 같은 지역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선호도 면에서 일반 아파트가 높지요. 선호도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단지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져 있을 때 예. 일반적인 수요자들은 더 좋은 걸 선택하게 되죠. 예. 그 일반 아파트가 선택을 많이 당하니까 가격이 먼저 오른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요 최근에는 집값이 많이 뛸수록 더 팔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이제 세금 때문에 양도세가 예, 예. 중과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가 물건이 더 안 나오는 거죠. 주복보다는. 그래서 또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냐면은 이 주상복합에서 거의 이 대표적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 예, 건데 예. 선도 단지나 선도 물건이 치고 나가니까 예, 예. 이제 그동안 안 움직이고 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갭 줄이기에 나서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단지를 좀 거명하게 그리고 워낙 대표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니까 예, 예. 도곡동에 뭐 도곡 렉슬이 예. 뛰니까 그동안 뭐 가격차가 많이 벌어져 버리니까 타워팰리스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워팰리스가 다시 갭을 줄이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 이게 이제 흐름이 있어요. 예, 예. 타워팰리스가 미분양일 때는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그러나 가격이 뭐 거의 2배 이상 급등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06년 하반기 이후에 2007년쯤 되면은 저 물어보면은 제가 타워팰리스는 빨리 던져야 된다. 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 대표 단지라서 그런 거지만은 이게 상승장의 후반전이 되면은 점점 이제 투자자의 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시장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또 이제 전세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전세 매매가의 격차가 굉장히 좁아요. 예, 예. 지금 일반 아파트는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뛰게 된다면은 예, 예. 일반 아파트는 워낙 갭이 뭐 50% 이상 벌어져 있으니까 밀려 올라가지가 않아요. 전세가 뛰어도. 예, 예. 근데 오히려 주복은 또 이게 그 갭이 좁으니까 전세가 뛰면은 가격이 더 밀려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그 분당 정자동 예, 예. 주상복합들 경우에도 2004년 5년도 입주를 하지만은 그 이후에 집값이 급등해서 예, 예. 2007년 8년도에는 뭐 당시에도 평당 한 3천만 원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가격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떨어져 가지고 뭐 3.3 평당 한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상승장 후반전에서는 선도 단지의 키 맞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종 단지가 오히려 상승폭이 크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주상복합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건 꼭 주복만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역세권이 먼저 올랐으니까 네, 쫓아 올라가는. 비핵세권이 뭐 네, 저가 아파트가 없어지는 뭐 다 그런 같은 신축과 맥락. 뭐 구축이 갭을 좁힌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 대단지가 뭐 많이 올랐는데 뭐 나홀로 단지가 쫓아간다든가 이거 비슷한 성격이에요. 지금 곽 대표님 얘기하신 걸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곡동으로 대변되는 그 타펠이라고 하는 것들 신상품에 대한 처음엔 니즈가 미분양이었다가 이제 시기적인 흐름으로서 이제 2배 이상 올라가고 막 이렇게 급등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이제 주복이 더 다시 각광받는 이유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곽 대표님 늘 하시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을 때 기존 단지를 쫓아 올라가는 또는 기존 단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고 갭 차이가 작으니까 받쳐 올라갈 수 있다. 이제 모멘텀은 그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상승량 후반기에 막 정부 정책이 재건축을 누르는 기조가 되면은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좀 줄어들면은 상대적으로 주상복합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또 지금은 리모델링이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지만은 리모델링은 그 사실 보편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 사업이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조그만한 단지지만은 지금 이제 상업지에 땅을 사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막 그 소규모 단지 주상복합의 신규 분양가가 막 치솟아 올라가고 프리미엄이 붙고 하면은 기존 단지들을 또 자극하는 그런 효과도 발생되거든요. 그 이 말씀하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뭐 북유럽인가 갔다가 뉴 컴팩트 시티를 만든다 그래서 뭐 서울 도심에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장기나 팽창기에는 외곽이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처럼 그런 정책이 유효하지만 지금처럼 곽 대표님은 이제 주택 정책은 상승장 후반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경기로 봤을 땐 예를 들면 수축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축기에서는 당연히 집약을 시켜야 되는데 3기 신도시나 이렇게 외곽으로 펼치는 정책은 맞지 않다라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서 저도 공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추세도 있지만은 또 뭐 서울시에서는 워낙 이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또 심지어 뭐 오피스 타운을 개발해서 그 직주 근접으로 주거지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진하지만은 공공이 주도해서 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갖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로 뭐 기대만 나오는 자꾸- 게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주상복합이 대부분 직주 근접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작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명절을 앞둔 주에 우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눈 주제는 주상복합이 다시 각광받는 이유란 주제로 이야기 나눴고요. 인사말 한마디 하시죠. 시청자들께 명절 앞두고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뭐 추석이 옛날처럼 뭐 농업 사회처럼 뭐 한가위 뭐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족들 또 친지들 만나서 그 뭐 좋은 덕담 나누시고 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지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